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오디오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JIBS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일상을 넘어서 이상으로라는 주제로 드론과 관련된 토크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드론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피자를요. 우리 제주시 하북동 지역에 있는 피자 업체에다가 피자를 주문을 하면 네, 삼양 해수욕장까지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해 준다라는 그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기사였거든요. 와, 예전에 진짜 만화에서만, 영화에서만 봤던 피자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 드론과 관련해서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변화할까 너무나 기대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일상을 넘어 이상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호성 교수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남호성입니다. 요즘 융합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네. 학교에서 뭐 수학 같은 거 가르치면서 영문과인데 수학이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요즘엔 네. 융합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네. 그런 거 절박해서 네.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남호성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지금 연문가 교수님인데 수학과 코딩을 가르치신다고 저 들었거든요.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네, 우리 또 김현준 대표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블로 항공의 김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100명의 임직원과 함께 드론 배송 그리고 또 UAM이라는 드론 택시에 관련된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지난 시간 점점 보내면서 네.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SM-CNC 남궁철 대표입니다. SM-CNC는 저희가 MC 연기자 매니지먼트가 있고 또 광고, 여행 그리고 예능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이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을 돌며 드론 사진을 찍고 또 드론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남상우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또 작품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 분은 우리 JDFF 2022 또 조직위원회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자, 먼저 제가 앞서서 흥미로운 기사라고 하면서 드론 관련돼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한다는 네, 이 기사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선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는 배달이 가다가 혹시 피자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드론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또 제대로 도착을 할까? 높이는 어느 정도 뜰까?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우리 김영준 대표님께서 관련해서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열심히 드론 배송을 연구하고 하고 네, 있는데요. 하고 계시죠. 네.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특히 이제 주문하시는 고객들은 그냥 네. 그런 걸 신경 안 쓰겠지만 네. 그 주문을 해서 날아가는 드론을 보는 사람들은 네. 저게 우리 집 위로 날아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죠.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게 되거든요. 안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안전하게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인증을 저희가 네. 또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곳과 저희 같이 이제 또 코업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이 배송하기 위해서 고도에 대한 제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도는 150m 이상을 비행하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비행을 하면 안 되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증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위나 집 위를 다니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강을 끼고 간다던가 조금 사람이 없는 외지로 간다던가 산을 끼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비행 루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비행 같은 경우에도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검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행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안정된 상황에서 여러 번 비행 테스트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루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지금 비행을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곧 또 상용화 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너무 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 최고의 또 드론 관련한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드론과 관련해서 이런 산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항공을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남자라면 이렇게 네.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아. 꿈이 다 있죠. 네. 저도 이제 파일럿이라는 꿈을 갖고 꿈을 있었는데 갖고 있었군요. 예, 여러 가지로 좀 기회가 안 됐었습니다. 안 네. 됐어서 그러면 제가 또 컴퓨터를 좋아하고 또 항공이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날아다니는 컴퓨터라는 게 사실 무인항공기 드론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탑재돼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그럼 무인항공기를 좀 연구해봐야겠다 해서 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항공을 전공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은 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 돈을 벌어서 여러 좀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언젠간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는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공을 전공했고 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저로부터 좀 네. 만들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갖고 이쪽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파일럿이 꿈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또 항공 관련까지 근데 참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저도 파블로 피카소를 좋아하는데 네, 입체파가 네, 이름을 딴 그런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우리 또 제5회 제주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사진 부분에서 1위를 하셨죠. 우리 남상우 작가님 제가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 부분에 1위 하셨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네, 그 서귀 어딘가요? 그 경기도 안산갯벌이라고 하죠. 네, 경기도 안산. 안산이죠. 네, 바닷물이 빠지고 나서 그런 모습일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기서 네. 드론을 띄운 건 아니었고 네. 그 근처에 이제 소금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를 찍다가 방향을 조금 더 틀어 보니까 네. 이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네, 네. 하늘에서만 보니까 그런 갯벌, 신기한 모습의 갯벌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찍으려고 포착이 하셨던 건 아니군요. 되었고. 네, 맞습니다. 와, 그 사진을 보면요. 지금 사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꼭 그 천둥의 신, 번개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 부분인데 또 사진으로 드론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고. 그러면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드론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한 네. 4, 5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같이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드론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드론의 굉장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네네. 바로 다음날 이제 드론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나 친구를 정말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근데 아니 그래도 따라갔지만 흥미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장비를 구입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드론에서? 일단은 그 하늘에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저의 모습도 촬영하고 풍경의 모습도 촬영하고 네. 그런 모습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남호선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할 때도 영어 또 영문과 교수신데 또 수학과 코딩에 관심 있는 분, 네, 요즘에 콜라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드론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부터 조금 드리면 네. 드리면요. 이해하기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문법 파괴를 잘합니다. 문법 파괴.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괜히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드론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의 네. 문법을 파괴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또 저 문법 파괴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 교육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냥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파괴를 해야지 지금 필요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농담드리면
오늘 이 토크 콘서트도 사실은 문법이 좀 파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전형적인 토크 하는 너무 거죠. 네, 형식적인가요? 작년쯤에 제가 상상하기를 네. 블랙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아, 드론이 따라오면서 그게 촬영이 되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면서 멋지네요. 그런 거 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게 네. 올해쯤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년으로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됐느냐 그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누가 오라고 해가지고 왔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이야기고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문법 파괴 혹은 이제 새로운 걸 하면서 그 원래 하는 거는 이제 영문과 내에서 언어학 그 중에서도 음성을 전공했지만 신호 처리 이런 걸 전공을 했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이 사람 목에서 사람 인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하면서 로보틱스라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물리학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네. 로보틱스가 드론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거 공부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가르치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이제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네. 어떤 학교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데 좀 기웃기웃거리면 그런 네.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나왔습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그런 또 바람이시고 또 방송의 형식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 제안도 해주셨는데 올해가 제 5회잖아요. 내년 제 6회 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형적인 또 문과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 분야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남호선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조금 저도 네, 문법 파괴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남궁철 대표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광고, 뭐 여행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또 업체인데 드론에는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순수하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제가 김영준 대표님하고 네. 한 5년 전쯤이 맞죠? 네. 그래서 창업을 그러니까 바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코파운더로 공동 투자를 제가 검토를 하게 돼서 네. 뭐 그 당시에는 김영 대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다는 포부가 있길래 꿈이 커서 네. 드론에 투자하면 나도 같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후로도 계속 좀 돈의 관점에서 봐도 역시 제가 투자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도 올해 또 드론에 좀 투자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네. 저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니까 또 귀가 솔깃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고 역시 요즘에 또 드론이 대세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일상을 넘어서 이상으로 우리 드론이 어떻게 앞으로 뻗어나가게 될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는 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드론 산업이 너무나 많은 영역까지 네,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뭐랄까요 편의점까지 드론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네, 김영준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뭐 사실 이 최초라는 단어를 네. 되게 뭐 여러 군데 쓰고 있는 것 좀 같은데요. 부담스러운가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가평에서 네. 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캠핑을 하거나 뭐 펜션 놀러 갔을 때 특히 이제 캠핑에 가면은 보통 이제 바리바리 짐을 싸가잖아요. 짐 많죠. 예, 근데 꼭 빼먹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캠핑장에서 사실 뭐 여러 이렇게 배달 앱들을 켜보면 이게 배달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근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밤 시간대에 뭐 사실 뭐 라이더가 다니면서 그 네, 캠핑장을 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드론으로 하면 뭐 따뜻한 치킨부터 시작해서 와. 바로바로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는 빠른 시간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겠다. 거기에서 사실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편의점 지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업종들과 현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약간 배송 사업에 약간
홀드를 저희가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아.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배달 서비스 지금 가평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캠핑 좋아해서 너무 기가 솔깃하고요. 이렇게 지금 드론으로 그러면 어디든 사실 뭐 배달이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서 지역에서는 뭐 약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배달 물품들이 쉽지 않은데 드론으로 이렇게 영역들을 넓혀 나갈 수 있겠다 싶어요. 가평에서 시작을 했고요. 혹시 제주에서도 네,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예, 제주에서 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드론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제주 서귀포항에서 아. 이제 우도항까지 네. 약 57.5km를 네. 이제 해상 배송을 저희가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좀 네, 나왔었고, 맞아요. 그렇네요. 사실 그때는 메디컬 쪽이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 의학 쪽, 그러니까 보통 섬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요즘에는 뭐 ESG 차원이나 뭐 소셜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빠르고 뭐 심지어 뭐 어떤 약이 부족한데 그 약을 받으려면은 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네. 드론이 바로바로 배송을 할 수 있다 하면 네. 이건 혁신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장 먼저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제주도에서 또 찾아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아우.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가 사실 드론 산업의 메카 선도 지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한라산 정상에서 드론으로 뭔가 물품들을 배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꿈꿔보게 되고요. 자, 오늘 남우선 교수님과도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에 이제 뭐 인공지능, AI 요즘 세상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드론 또 AI도 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좀 접목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드론하고 아주 밀접하게 사실 연결돼 있는 네.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인공지능이 거의 없이 드론이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네, 네. 점점점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접목이 되고 네. 있고 작년이 다르고 또 올해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네, 이용이 되는 네. 분야에서.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단어를 분리해 보면 artificial이 인공의 뭐 이런 거고 자연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이제 사람 지성, 지능 뭐 이런 거니까 네. 결국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제 뻔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조금 간단하게 수학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네. 갑자기 깊어지나요? 그 함수라는 거에 함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갑자기 너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건방하시지 마시고 함수라고 하면 옛날에 y는 ax 플러스 b 막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 네. 딴 거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시고 이차함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네. 나오고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입력이 들어가고 바뀌어서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지금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를 될 수 있지만 아침에 먹고 우리가 네. 저녁에 가서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뭔가를 듣고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뭔가 보고 그게 무엇인가 이래 맞추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네.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함수의 복합체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네.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인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드론과 접목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학을 이렇게 또 쉽게 풀이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네요. 네, 자 다음에 또 설명을 더 듣도록 하고요. 우리 또 남상우 작가님께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 드론 필름 페스티벌에서 사진 부분 또 1위도 하셨고 또 드론의 매력을 느끼면서 촬영을 하시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 5년 전에 드론을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그때는 굉장히 좀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드론이 아. 발전되면서 점점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서 네. 현재는 그
매빅 3라는 기체를 사용 중이고 네. 카메라나 뭐 비행 성능이나 각종 센서 등등 네.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된 드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드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될 것 같은데 점점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어떤 것까지 갖고 싶으세요? 네.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시되기 전까지 최고 성향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엔 남궁철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와 예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에 있어서도 드론을 활용한 그런 촬영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드론들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이쪽에서는? 드론은 실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너무 필수적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올해 이제 모 보험 회사 광고 찍을 때도 네. 실내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실내에서요. 예, 각 공간들을 돌아다니는 광고 촬영도 해봤었고 네. 또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거의 드론은 필수죠.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네. 드론만이 찍어줄 수 있는 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예능 콘텐츠를 찍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로에서 헤매는 모습들을 찍을 경우는 무조건 드론으로 찍게 되면은 바로 가시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네네. 만약에 드론이 없다면 그건 다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예능 콘텐츠조차도 무조건 현재로서는 야외에 나가면 무조건 드론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해외 로케이션을 가더라도 네. 현지 드론 감독은 섭외해놓고 가야 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야외 아웃도어 촬영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네. 쪽으로 거의 지금은 뭐 완전 트렌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세요? 네. 실제로 드론에 대한 네. 니즈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드론 쪽은 솔직히 저희 이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코스트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그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면 요리로 치면은 되게 풍미가 있다라는 요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찍으면은 되게 다양한 뷰로 네.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쪽에 좀 깊이 있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드론 쪽에 많은 신경을 저희가 쓰는 게 현실입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좋다. 또 그래야 또 피드백도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앞으로 또 이 드론과 관련해서 미래의 산업이 참 발달한 생각이 여러분의 전문가를 들어보니까 들어요. 또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선 드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드론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드론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 김영준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자, 드론의 뭐 역사부터 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역사가 참 어렵네요. 네.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셔서 네. 네. 사실 뭐 드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이제 군사용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죠. 1900년 초부터 네. 이제 기술이 네. 됐는데 뭐 어원들은 많죠. 뭐 예전부터 뭐 벌에 대한 뭐 윙윙 소리에 대한 네, 뭐 네. 드론도 나온다.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193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퀸비 뭐 네. 또 뭐 DH-8이라는 뭐 이런 기종들이 처음으로 드론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드론들이 나오면서 군사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사실 이렇게 열기구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다 무기를 달아서 이제 뭐 보냈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국에서 이런 그런 드론에 대한 어떤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히 국방 쪽에서는 당연히 요즘에 드론에 대한 드론 부대도 생긴 것처럼 드론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특히 국방 쪽에서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드론이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뭐 배달 군사용으로 이렇게 무기 배달용으로도 쓰였다가 이제 정말 형식을 탈피해서 이게 문법 파괴 아닌가요, 우리 남원석 교수님? 네. 그렇게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일상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 또 안전과 관련된 또 필수 가결적인 그런 요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네. 조금 덧붙여 설명해 주시겠어요? 덧붙인다기보다는 네. 영문과 교수니까 사실 영어 이야기 드론 나오니까 드론이 아마 수펄이라는 뜻일까요? 네, 숯벌. 네. 그럼 B는 암펄인가요?
왜 하필이면 슈퍼를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 슈퍼리였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또 역사적인 얘기들을 또 여러분 한번 흥미있게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지금 사실 우리 제5회 JDFF 또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어워즈 쇼를 끝나고 나서도 드론 라이트 쇼가 있었지만 또 그 전에 제주에서 이미 또 드론 라이트 쇼가 있었어요. 또 성황리에 마쳤고 많은 분들 관심 가진 걸로 알거든요, 그죠? 네, 대표님께서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아, 예. 저희가 지금 드론 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JDF 때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얼마 전 10월 5일이었죠. 네. 이제 드론 쇼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멀티미디어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XR이라고 하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정말 그 가상의 어떤 현실을 실세계와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쇼가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에 어떤 어플을 켜서 보게 되면 그 드론 쇼의 영상은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면서 그 앞에 막 돌고래 같은 거 날아다니고 여러 가상과 실제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보여줄 수 네. 있는 그런 거를 최초로 한번 약간 실감 미디어를 한번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한 300석 정도 되는 자석을 저희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석이 있었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설 공연처럼 할 수 네네.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론 쇼를 하는 것 중에 여러 전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저희의 장점은 네. 일단 드론에서 불꽃을 불꽃이. 예, 그러니까 라이트뿐만 아니라 저희는 네. 이제 불꽃을 네. 쏠 수가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저희가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막 라이트가 쇼하다 갑자기 불꽃이 딱 터지면 번쩍번쩍. 네.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드론 쇼라는 거는 많이 요즘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공연들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세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덧붙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쇼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몇 대나 참여를 하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희가 현재는 저희 회사는 700대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700대? 예. 근데 이미 한국에는 다른 회사가 이미 1000대 이상을 할 1000대도 있어요. 정도로 네. 이미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네. 있고 사실 드론 쇼는 사실 이제 대수가 늘어날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또 드론 쇼는 이제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회사로서는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그런 주말 것들을 근무가 많아지는 그쵸. 거군요.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대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풍성한 씬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대수를 늘려가고 있고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100대라는 걸 이렇게 처음 띄웠을 때 그때 100대만 하더라도 와 사람들이 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 100대를 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심심하게 보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네. 대수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즘에는 뭐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행사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함께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남궁철 대표님께서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좀 접목을 해서 드론 라이트 쇼라든지 함께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지 혹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언택트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되게 엔터테인먼트는 네. 어려웠었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뭐 공연도 있고 또 이래 이벤트 프로모션을 저희가 대규모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가장 드론을 실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예를 들어서 큰 축제라든가 뭐 지자체 행사들도 있겠지만 가장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공연이라든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EDM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렉트릭 댄스 뮤직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대규모로 뭐 제한적으로 맥주 정도도 마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연이 상당히 좀 테마인데 네. 드론은 EDM이랑 너무나도 잘 맞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 쇼라든가 불꽃 쇼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밤에 이게 좀 강한 특징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밤 문화가 너무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야간 관광이 부족하다. 실제로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친환경에 대한 전기차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드론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신다면은 네, 네. 제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네. 제주 여러 가지 밤문화와 함께 네. 좋은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의 네.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야간 관광 관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제주가 최적의 그런 장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오셔서 또 좋은 공연들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관심 많으시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우 작가님은 지금 사진 부분에 이번에 출품을 하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사진 말고도 다른 부분 드론으로 네 어떤 영역을 좀 넓혀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진 말고도 이미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 네. 예를 들어 뭐 3D 모델링을 촬영해서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네. 크랙이 몇 개인지 크랙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본 적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아이들 드론 축구를 좀 지도를 드론 하고 있고 축구. 예. 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이제 네. 공간 정보에 접목시켜서 네. 좀 서무적인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수중 드론이나 뭐 아직 해보지 않은 그런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미지의 세상이 많죠, 아직도. 우리 아이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드론 축구 어떤가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게 네.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해보면 네. 처음 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고 네, 네. 어른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축구 대회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충분히 많이 충분히 있고요. 많이 있어서 네네. 많은 관심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영역까지도 넓혀 나갈 생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네,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궁금증 자아주셨거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지금 때가 됐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 3교시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저번 시간 잠깐 복습해 봅시다. 네, 함수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입력 있고 또 나와야 돼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저 착한 학생입니다. 네네. 참 입력 있고 잘했죠. 출력 있고 있으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입력이 될 수 있는가 다 우리가 열거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드론의 출력은 무엇이 있을까 다 열거를 해보면 해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입력에 한 10개가 있고 출력에 10개가 있으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개의 네. 인공지능을 오, 만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상력은 지금까지는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네. 안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입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을 만들 때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계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위치 움직임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XY 뭐 Z 좌표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로 기울었는가 이런 것만 해도 총 9가지가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압, 온도, 뭐 방향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그 이미지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는 거고 뭐 추가로 지금 소리는 사실 막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쓸모가 너무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뭐 그런 것도 쓰일 수 있고 네, 네. 출력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네. 그래서 저 도둑놈이 들어왔네. 저기에 불이 났네 이런 거 그런 판단과 네. 추상적인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런 또 출력들이 있는데 어떤 게 뭐 우리 농약 뿌리잖아요. 네, 씨도 뿌리고 맞아요. 농약 뿌리고 이런 네, 것도 네.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꽃도 뿌리고 불꽃도. 레이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곱하기 컴비네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AI 혹은 함수 이런 것들이 네. AI가 함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뭐가 안 만들어졌고 뭐가 만들어진 거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드론 네. 택시나 UAM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네.
그 속에 이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직접적인 드론과 관련되는 AI고 드론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네, 쉽게 네. 드론아 어디 가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들어갔던 모든 그런 AI 관련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네. 다 뭐 뻔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미래 먹거리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드론 관련해서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도 많이 양성해야 될 것 같고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학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학도 충분히 쉽게 설명을 해서 대중화시킬 수 있듯이 드론 관련되는 분야도 산업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탄탄하게 나중에 사실은 옛날에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컴맹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타이피스트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전 네, 국민의 네. 우리 할머니 다 타이피스트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컴맹도 없어졌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쓰니까 전부 다 네, 컴맹이 네. 없어진 상황이죠. 드론도 조금 있다가 조만간에 제 주변에 그냥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웃으시지만 금방 네.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드론을 네네네. 갖게 되는. 네. 그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는 이름도 지금은 사실 이제 큰 이제 말 그대로 벌같이 웅하고 이런 게 되지만 네. 나중에는 조그만한 그냥 소리도 안 나는 아오.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저 단어를 써서 모기 막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정도로나 네. 이제 소형화되고 일상 우리 주변에 바로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말 그대로 그 미래 사회에 우리가 상상했던 게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융합을 더 생각을 하고 네. 전 국민이 융합을 생각하고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제는 뭐 우리 집에 그 드론 자가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미래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꿈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뭐 지금 사실 비어 있는 부분이 아까 컴비네이션 이야기했죠. 입력들이 이런 게 있고 출력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작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 물을 저 전문가들한테 여쭤볼 때는 여러 인공지능 부분이 많이 많이 산업끼리 커뮤니케이션과 그 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 되고 있다. 이런 아쉬운 네, 점을 네. 제가 들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막 그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실은 시각 정보죠. 시각 정보를 받아서 네. 이런 경비가 뭐 필요하다,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실시간으로 그런 게 인공지능으로 되고 있는 게 벌써 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또 그 이면에 들어보면 그런 산업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아주 국한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모든 인공지능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출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입출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사실 언어 관련되는 쪽의 AI를 제가 하고 있고 그걸 산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지금 네. 특히나 그 이전 정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많습니다. 드론 관련되는 것도 데이터가 많이 대표님 엄청나게 지금 그 분야에서 지금 저 김영진 대표님 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드론 관련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네. 공유가 되게 해서 공유. 우리 학생들 또 연구자들도 막 거기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자세나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 드론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이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남상우 작가님께도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작품도 지금 찍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달라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지 작가로서. 네. 이미 뭐 드론 분야는 많이 발전이 됐지만 아직 네. 그 드론 택시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드론 택시는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네. 좀 다른 분야에서도 드론이 아직 활용되지 않은 부분,
또 많은 부분들에서 드론이 네. 좀 활용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지금 UAM에서 2025년 이제 앞으로 3년 후면 또 드론 택시 상용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3년 뒤에 하늘을 나는 택시. 네,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준비하고 맞춰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방송 연예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남궁철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쪽에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드론 관련해서?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문화 콘텐츠를 뭐 영위하는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는 1등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네네. 당연히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이 드론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뷰를 찍을 수 있다는 것들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 뭐 죽은 신의 사회에 그 로빈 윌리엄스 그러니까 교사가 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네, 했었던 네. 대사가 여친이었어요. 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드론하고 되게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사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이 책상 위에서 올라오면은 시각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무언가를 안다고 했을 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설사 그것이 뭐 틀릴지라도 잘못된 길일지라도 다양한 시각을 봐야 된다는 것들이 네.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영상을 위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360도 다양한 관점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컨텐츠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드론은 정말로 너무 강력한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가 함께 해야 되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드론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송 연예가 쪽도 그죠? 무궁무진하다 전망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영준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나아가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뭐 원동력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뭔가 일을 계속 꾸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심점, 원동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뭐 비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 뭐 그냥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되고 상용화된 지가 이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연구하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게 되게 시간이 요즘에는 되게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술 수준들이 예전의 1년과 지금의 1년은 되게 빠르게 이렇게 변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좀 재정적인 지원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드론 회사가 제가 처음 드론 회사 시작했을 때 그냥 사업자, 그 드론 사업자죠. 그 뭐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제를 하시든 유통을 하시든 뭐든 했을 때 그냥 드론이라고 찍혀 있는 게 2,000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1년이 지나면은 뭐 적게는 500개, 많게는 2,000개 회사가 사라져버리고.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걸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회사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 이 시장이 어떤 태동기죠. 지금 이제 막 올라가서 가고 있는데 사실 재정적인 지원들인 드론이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에 대한 관점에서 대기업들이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네, 네. 스타트업들이 좀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또 대기업이나 좀 어떤 뭐 지자체들 포함해서 좀 커나가는 이제 새로 시작한 이런 기업들한테 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고, 또 뭐 협업들이 많이 요즘 하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은 요즘에 ESG 차원이다 뭐다 해서 스타트업들과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대기업들이 나서서 좀 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끌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많고, 다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포함한 젊은 창업가들이 되게 열심히 뛰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받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정말 앞에 선구적으로 뛰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시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스페이스 X 같은 발사체를 회수한다라는 사실 항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약간 얘기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생겨야 된다. 네. 그래야 이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가들에게 좀 많은 좀 조언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김영준 대표는 자리를 좀 잡으셔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젊은 인재들이 또 따라오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 가장 힘들었던 걸 일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 하나 일화로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뭐 드론쇼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드론쇼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네. 이렇게 드론이 뜨잖아요. 네. 떠서 그 착륙할 때까지 네. 사실 드론이 몇백 대가 떠서 그 한두 대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그 항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네. 왜냐하면 이게 비싼 장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비싸다라는 거는 뭐 드론 한 대 봤을 때는 뭐 1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센서도 되게 싼 센서들을 쓰면서 그 정도 퀄리티를 내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쇼를 하다가 또 뭐 전파에 대한 방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쇼 중간에 추락도 하고 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막 철렁철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론 쇼를 하는 사람들은 네. 수명이 되게 단축돼요. 짧아지는 걸 느낀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맨날. 그러실 그래서 것 같네요. 저한테 맨날 이 생명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많은 준비를 뭐 1주, 2주 정도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해서 뭐 300대, 500대를 열댓 명에서 이렇게 딱 깔아놓고서 이제 비행을 딱 시작하면 네. 그 심장에 두근거리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의 힘듦이 있었고 네.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의 환호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람이 다시 있고요.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하게 되는 예. 원동력이 그래서 되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지금 드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드론을 지금 막 어떤 사업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투자를 이렇게 받아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펀딩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도 지금은 조금 펀딩을 받았지만 그런 투자를 그 받기 직전까지의 그 자금은 매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어떤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그럴 때마다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시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겨내야 되는 것도 어쨌든 뭐 대표가 해야 될 몫인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어려움 많이 겪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뭐 아까 드론쇼도 그렇고 네. 뭐 드론 배송도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혹시 추락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안전하다고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론은 어쨌든 3차원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2차원은 네. 뭐 그 사고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차원은 어딘가에 부딪히면 되지만 이건 추락을 하면 네. 그 추락한 게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항상 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또 기쁨도 있고 보람이 있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건 앞으로 이 드론 산업이 미래가 밝다라는 거겠죠? 네, 그건 다들 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토크쇼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드론과 관련해서 좀 흥미가 있으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정보가 또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더 알 수 있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한 말씀씩 오늘 또 토크쇼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 또 다 얘기를 하지 못했던 점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씩 좀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남호선 교수님 오늘 참 강의도 네 재밌게 해주시고 기회 되면 또 관련해서 쭉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이제 연예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남궁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옛날 생각해 보면
노래 부르는 애들은 노래만 부르고 춤은 또 따로 추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융합형 인재들이 양산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연예 산업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그쪽도 마찬가지로 융합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이나 지금 산업이 융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분야다 해가지고 한 우물을 팔 게 아니라 네. 여러 우물을 동시에 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융합형 인재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융합형 인재가 돼야지 사실은 그 또 후세대 융합형 인재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국가 경쟁력도 또 지역 산업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좀 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주 대표님은요. 예,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려움도 많지만 지금 수많은 창업가 드론을 하는 창업가들이 열심히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고 네.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지와 성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제주에 와 있잖아요. 제주가 조금 더 드론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제주가 좀 테스트를 하기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또 제주도 측면에서도 많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또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섬이다 뭐 이런 생각이 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더 좋은 거거든요. 테스트하기에. 네, 네. 그리고 또 상업하기도 되게 좋은 환경인 겁니다. 일례로 어떤 이렇게 물을 다루는 회사가 이렇게 구독형으로 물을 하는데 이렇게 트럭을 타고선 저 멀리 있는 곳에 하나 갖다 주려고 물 하나 갖다 주려고 그 트럭에 대한 그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를 네, 포함해서 네. 옮기는 거죠. 그런 것도 드론으로 하고 싶어 하고 여러 제주도에서도 여러 저희한테 채널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업이 또 내려오려면 네. 계속 이게 재정하지만 재정적인 또 지원이 있어야 또 기업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제주도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측면 해주시면 네. 좋겠다는 얘기 들으면서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드론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좀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제주도 관계자, 또 정부 관계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방송 꼭 필수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드론 산업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마련이라든지 뒷받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최적의 장소가 또 제주도라는 그 가능성까지 또 말씀 계속 해주셨고요. 우리 남궁철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비즈니스적으로 드론을 계속 많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되게 뭐 대세이고 필수니까 네. 그거는 뭐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코로나 때 실은 이런 온택트 비즈니스를 제대로 많이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고 네. 그 문화를 다 같이 즐기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뭐 페스티벌 같은데 많이 좀 접목을 좀 시키고 싶은 니즈도 많고요. 뭐 제주도가 정말로 드론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제주의 밤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문화에 대한 약간 그런 우리 부정적인 단어의 인식을 오늘 좀 깨워주시는 네, 색다르게 선입견을 좀 깨는 그런 또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그 야간 관광에 열린 가능성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남상우 작가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드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제가 어제 그 트로피를 받았는데 네, 올해 상장을 한 20개 정도 받았습니다. 와, 앞으로도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드론 산업에 조금 더 발전을 기하면서 드론이 앞으로 조금 더 세상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젊은 세대의 또 대표 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관심 많은가요? 드론에 대해서? 제가 이게 드론을 날리고 있으면 주변 지나가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드론에 대해서 많이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저희 또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론과 관련해서 미래 산업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자세라든지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계속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또 성과가 돼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허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여 년 전에는 정말 드론이 무기를 싣고 나르는 군사용으로 함께 했다면 이제는 사실 드론하면 최첨단, 뭐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아날로그 감성까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드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K 드론을 싣고 저 하늘을 세계를 나르는 그런 상상력을 좀 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5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